안녕하십니까. AI 5강.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모델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얘기해 볼 건데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서 학습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알려드린 내용들 중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과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엘로와 같이 비선형 함수들이 존재했고요. 옵티마이저 즉 최적화 알고리즘의 경우 SGD, 아담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울 학습 목표는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폭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옵티마이저 이후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기에 따라서 모델의 학습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고 정확도, 로스에 여기도 영향을 조금 미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는 것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는 이제 학습률을 의미하는데요. 인공신경망 모델이 학습을 진행할 때 각각의 가중치, 웨이트를 얼마나 업데이트를 할지 결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얘기했지만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다면 로스가 최저점, 최적화된 부분을 이제 지나칠 수도 있고 너무 작게 되면 학습하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폭인데요. 이 에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의 에폭은 이제 인공신경망 저희가 만드는 AI 모델에서 전체 데이터셋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천장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천장에 대해서 역전파까지 해서 순전파, 역전파, forward pass랑 backward pass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천장의 데이터를 한번 쭉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을 1회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터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이터레이션은 1회폭을 마치는데 필요한 미니 배추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1회폭을 마치는데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몇 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천장에 데이터가 있고 제가 이걸 100개를 잘라서 학습을 시킨다 했을 때 이터레이션은 10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한 번의 배치마다 주는 데이터 샘플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폭 이터레이션 배치 사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10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가 5번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그럼 5회 학습이니까 에폭은 5가 되겠죠. 그리고 1회당 10번에 걸쳐서 학습한다 했을 때 이터레이션이 10이라 했을 때 이터레이션 곱하기 배치 사이즈는 최종적인 데이터의 개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터레이션 10, 배치 사이즈 100, 에폭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의미들을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먼저 러닝 레이트, 학습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률, 이제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업데이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학습률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률의 설정에 따라서 최적의 값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의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학습률에 따라서 이 모델의 가중치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적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학습이 빠르지만 이 최저값을 지나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학습률이 작을 경우 학습이 느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률을 0.1 좀 크게 설정하면은 기울기 방향으로 가중치를 10%씩 조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습률을 0.01로 설정하면 1%씩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률의 크기에 따라서 모델의 학습 속도 그리고 안정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맨 왼쪽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학습률이 되게 작은 경우인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로스 그래프입니다. 로스 그래프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로스가 이제 저희가 최저점, 지금 밑에 움푹 파였죠? 그 최저점, 로스가 가장 적은 최적점을 가는 것이 목표이죠. 기본적으로 로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이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들어진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로스의 최하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학습률이 작으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5번이나 이제 진행을 했는데도,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최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손실값이 천천히 감소하거나 아니면 특정 값에서 멈춰버리는 현상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학습률을 막 0.0000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실값이 거의 변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학습률이 높을 때입니다. 학습률이 높게 되면은 한 번에 학습하는 부분은 빠르겠지만 이제 손실값 자체의 최적점을 지나쳐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적화된 학습률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보시면은 이렇게 딱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서 최적점을 잘 찾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훈련이 불안정해지거나 오른쪽과 같이 발산할 수가 있고, 작은 경우에 훈련이 매우 느려지고 로컬 미니마 최소 부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률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습 횟수도 지정을 하는데, 그 학습 횟수별로 러닝 레이트를, 이 학습률을 고정시킬 건지 변동을 시킬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이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정 방법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먼저 당연하게도 고정학습률은 이제 학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0.01로 설정하면은 0.01로 쭉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습률 스케줄링이라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학습률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스텝 디케이, 그리고 익스포넨셜 디케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약간씩 감소하는 법,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응적 학습률, 자동으로 조정되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담 RMS 프롭, 그 다음에 아담 같은 경우는 RMS 프롭이랑 모멘텀 두 가지가 합쳐진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서 봤죠? 옵티마이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옵티마이저에서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도 제가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디케이입니다. 스텝 디케이는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방법인데요. 일정 에폭마다 학습률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식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약간씩 줄어드는, 스텝 펑션을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스텝 펑션처럼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학습률을 0.1로 설정하고 매 10F급마다 학습률을 0.5배로 줄인다, 한마디로 2분의 1로 줄인다 라 했을 때 0.1에서 0.05가 되고, 그 다음에는 0.0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0.5배씩 줄어드는 모습, 일정 간격마다 학습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적 감소 방법인데요. 지수적 감소는 학습률을 F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0.1로 설정하고 초기를, 감소율을 0.01로 설정하면은
학습률은 0.01에서 시작해서 뭐 다음 0.099, 0.0988, 뭐 0.01%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지수적 감소를 적용한 학습률 변화를 보여줍니다. 학습률이 점진적으로 쭉쭉쭉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놨는데요. 학습률 감소 함수에도 이제 뭐 스텝이도 있고 익스포넨셜도 있겠지만 코사인 방법 그리고 선형 방법 뭐 루트를 사용한 그런 뭐 지수 방법이죠 이것도. 그리고 일정하게 시키는 고정 방법, 이렇게 총 4가지를 좀 정리해서 제가 그래프 그리고 함수들을 넣어놨습니다. 뭐 이런, 저도 이제 그래프를 따왔지만 이런 걸 보시면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두었고요. 저희가 실습에서도 아마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능 자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울 부분은 이제 적용형 학습률인데요. 이 적용형 학습률은 좀 정말 간단합니다. 옵티마이저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조정이 되고, 이 알고리즘 아담이나 뭐 아다그레드, RMS 프롭에서 사용되는데 자체에서 자동으로 학습률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학습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저희가 배치 사이즈랑 에폭을 진행하기 전에 뭐 제가 이 뒷부분은 약간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출석 인정 때문에 이제 틀어는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쪽에 제가 학습률에 대해서 학습률을 변형시켰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학습률 이론 마치고 이제 학습률 실습 바로 진행한 후에 이제 바로 배치 사이즈랑 에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습률 진행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학습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모델 학습이 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이제 모델들을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할 만한 그런 코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회나 그런 데 있어서 쓰실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장해서 이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할 부분은 일단 제가 2가지 코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이 엠니스트 데이터셋. 저희가 데이터를 로드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대용량 모델들 있잖아요.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셋이 대용량 데이터라 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 분류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학습률에 대한 비교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에러리라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진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용량 데이터셋일 때 훨씬 더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셋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했었죠,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전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델 생성 함수를 제가 데피니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모델, 기본적인 ANN 모델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정학습률, 스텝 디케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디케이 3가지를 또 배웠었는데요. 각각의 학습률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학습률, 물론 대부분 이렇게 학습률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고정학습률을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텝 디케이인데요. 스텝 디케이의 경우 이제 약간 점점점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에포크, 저희가 설정했던 거는 에폭스 드롭 10, 이 부분 보시면은 에폭 드롭 10, 이 부분이 10번의 에폭마다 떨어진다, 10번의 에폭마다 떨어진다 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드롭 0.5, 0.5의 비율로 떨어진다 라고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변수에다가 제가 에러리 계속해서 바뀌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에폭이 더해질 때 이제
10 에폭 단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드랍하는 그 개수는 0.5. 한마디로 계속해서 절반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먼저 예를 들어서 1이었으면은 10번의 에폭 지난 후엔 0.5가 되고, 또 10번에 지났을 땐 0.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수, exponential decay는 이제 지수 함수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k는 0.1, 지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면 아마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교할 거는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모델 컴파일 및 학습 함수, 이 부분은 모델을 학습하는 그 과정입니다. 저번에도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에폭이나 뭐 배치 사이즈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수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에폭 30의 배치 사이즈는 30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에 맞춰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춰놨고 모델, create 모델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해주는데,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담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있게끔 해놨고요. 러닝 스케줄러를 넣어서 이렇게 이 학습률들을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 컴파일하는 기본적인 텐서플로우에 내장되어 있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져 있는 모델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이 부분, 학습률 전략 적용 및 모델 학습.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에폭 30을 했을 때 그 history fixed, train 모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정 학습률, 두 번째 step decay, 그 다음에 exponential deca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다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실행시켜 보시면 좋을 테지만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 다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0분 정도, 제 에폭을 30으로 해놔서 좀 얼마 안 걸렸는데 막 50, 1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부분은 고정학습률입니다. 람다는 이제 그냥 0.01로 고정을 한다 라고 해놨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에폭이 30, 이때 이제 첫 번째 게 학습이 끝나는데 이때까지는 0.1로 완전히 다 러닝 레이트가 고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디케이 적용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이제 처음에는 10번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5 이런 식으로 절반씩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0.025까지 떨어지고, 제가 여기 플러스 1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0.0012 이렇게 점점 10번의 에폭마다 절반씩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ponential decay인데요. 죄송합니다. exponential decay 같은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0100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거의 학습률이 0에 가까운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0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나 그런 부분이 안 떨어지거나 그냥 이제 좀 학습하는데 되게 느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학습 결과 비교 그래프까지 넣어놨습니다. 물론 러닝 레이트를 시각화한 거는 아니지만, 러닝 레이트 시각화하는 걸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강을 시키거나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밸리데이션 어큐런시, 이제 검증 단계에 있는 검증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판단하는 그런 그래프를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건 매트플롯을 이용해서 그린 거고,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텝 디케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픽스드 러닝 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가장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지금 같은 이런 가벼운 모델,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있는 CNN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용하실 그런 모델들을 조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러닝 레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아,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바꿀 건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함수들을 설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야, 아니면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볼 거야 하면서 러닝 레이트의 고정 방법들을 변경을 하면서 좋은 러닝 레이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러닝 레이트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로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드라이브 보시면은 러닝 L5라는 폴더에 데이터를 따로 넣어놨어요. cat dog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사실상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 부분에서 저희가 따온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20장, 25장 이렇게 드렸던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집어넣은 이렇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라벨을 나누고, 이제 라벨을 가지고 그 부분을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으로 나눠준 다음에 분할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은 테스트 사이즈가 0.3, 30%, 그리고 트레인 이미지가 70%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 로드를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미지 전처리는 제가 여기다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진화에 뭐 진행을 해준 다음에 이미지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미지 리사이즈까지 넣어놨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셋 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4개, 5개 클래스에 이미지를 넣는 다음에 여기에 라벨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라벨 뭐 예를 들어서 3가지 있다 하면은 월드 이런 식으로 라벨만 추가를 해주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데이터 분할까지 해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사이즈를 약간 줄이고 싶다 하면 0.2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 뒷부분은 동일합니다. 모델 생성해주고, 고정학습을 해주고, 모델 컴파일 및 학습해주고. 근데 확실하게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훨씬 양이 적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진행하는데 얼마 걸리진 않고요. 똑같이 그래프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데이터 양이 적은데 F폭은 좀 많다 보니까 약간 밸리데이션 어큐레시 자체도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좋은 모델이 아닌데도, 좋은 데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적합이 되거나 아마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데이터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내가 만약에 사진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마 CNN 시간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AI 모델을 처음 할 때 막 코코 데이터셋, 막 이미 기존에 있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코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는 강의는 정말 많았는데, 제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서,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바꿀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L5라는 곳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각각의 라벨별로 폴더를 나눠놨어요. cat 하면은 cat에 대한 이미지들, 도그 폴더 안에 도그라는 이미지들, 두 개를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 같은 경우 내가 어떤 라벨들을 지정해 줬는지 그 파일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dog, cat,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내 파일은 사람과 동물이다, human, animal 이렇게 나눠버려도 되고, 그 부분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셋 로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것도 분할 비율만 약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뭐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도 리사이즈 할 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만 바꾸면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 엠리스트 진행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소프트맥스 활성 함수를 썼고, 여기 부분에 10을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0에서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가 있는 친구고, 바이너리라고 써놓은 건 제가 더그랑 캣이랑 이진 분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준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 내 데이터에 맞춰서 약간씩 변형을 진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실습은 조금 빠르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배치 사이즈별 그런 거 한번 다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CNN 모델할 때 진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모델들 몇 개를 이제 조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저장하는 법까지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캠 스트림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